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OFDM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 그래서 직교 주파수 다중 접속 방식이죠. 그래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봤었고, 무선 채널이 무선 환경에서 여러 개의 다중 경로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낸 신호와 그 다음 보낸 신호들이 서로 겹쳐져 버리는 그런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들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것이 frequency selectivity,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페이딩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퀄라이저를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각각의 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되 그 각각을 작은 주파수 대역별로 나눠서 서브 주파수별로 우리가 주파수 분할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플랫한 주파수 영역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쉬워지거나 아니면 아예 간단한 원탭 이퀄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FDM이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기존과 다르게 우리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단순하게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과 다르게 직교 주파수 다중 접속 방식 OFDM은 오소고날하게 각각의 프리퀀시에서의 주어지는 스펙트럼들이 겹쳐질 수 있게, 서브 캐리어마다 겹쳐질 수 있게 해서 밴드위스 에피션시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OFDM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OFDM 심벌들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OFD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미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롭이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기저대역 신호,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저대역 신호로 우리가 컴플렉스 숫자 하나로 우리가 신호들을 보내지는 패스밴드 시그널을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로 내려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영역에서 OFDM TX 심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FDM 심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TX단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TX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OFDM 심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Continuous Time Representation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차의 차시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초반에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 디지털 통신을 우리가 보면서 패스밴드 시그널과 베이스밴드 시그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도 하고요. 패스밴드 시그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코사인 웨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은 실제로 안테나에서 날아가는 이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시간 영역에서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한 주기를 가지고 시간 t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코사인 웨이브가 날아가게 되겠죠. 코사인 웨이브가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가 결국엔 뭐가 되죠? AT라는 매그니튜드를 가지고요. 여기서 이 페이즈를 우리가 얼마만큼 틀어졌느냐 하는 페이즈를 세타 t로 해서 페이즈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매그니튜드에다 정보를 실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지는 주파수는 FC 같은 경우에 이 주기 t하고 반비례하는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지는 캐리어 주파수라고 하고요. 캐리어 주파수라고 해서 FC라고 하고, 캐리어 주파수의 이런 사이노소이달 웨이브의 매그니튜드와 그리고 페이지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을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 시간 t와 이 FC 주파수는 항상 고정되어져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FM처럼 우리가 주파수별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를 FC
하나로 놓게 되면 그러면 AT와 세타 T가 변하고 FC는 고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는 AT와 세타 T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코사인 이 함수를 우리가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코사인 두 개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담긴 세타 t를 앞쪽에다 빼면 AT와 코사인 세타 t 그리고 AT와 사인 세타 t 이렇게 AT와 세타 t로 구성된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인페이지 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xi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쿼드러터 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의 사인의 2파이 fc t 앞에 붙은 이 부분을 우리가 xq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xit와 xqt를 인페이저 텀, 그 다음에 쿼드러터 텀 이렇게 표현해서 패스밴드 시그널을 갖다가 이 두 개의 어떤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은 무엇이 되느냐? 앞에서 주어진 요 xit와 xqt에서 요 값에서 요 값 두 개를 갖다 리얼 텀과 이미지너리 텀으로 하는 복소수를 만드는 것이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롭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i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xqt 사인 2파이 fct는 우리가 xit와 xqt의 값을 리얼 텀과 이미지너리 텀으로 각각 가지는 복소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복소수 함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에 코사인 2파이 fct와 플러스 j 사인 2파이 fct를 곱한 값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개의 값에서 리얼 텀만 뽑아내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두 개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리얼 텀이 요 값이 나오고요. 요거 두 개 곱해서 j가 마이너스가 붙은 텀이 리얼 텀이 이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j가 붙어있기 때문에 리얼 오퍼레이션에서 다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시그널은 이렇게 두 가지의 함수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요 결과가 결국에 뭐죠? 요 결과가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fct가 되겠죠. 2파이 fct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xit 플러스 j의 xqt를 우리가 인페이저 텀, 쿼드러처 텀에서 gt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앞에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른 색깔로 쳐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롭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페이지 쿼드러처 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패스밴드 시그널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을 뽑아내는데 그게 뭐냐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제 리얼 파트죠. 리얼 파트를 우리가 인페이지 텀이라고도 하고요. 인페이지 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죠. 이미지너리 파트를 파트가 또 있고요. 이걸 우리가 쿼드러처 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쿼드러처 텀이라고 얘기했고 그랬을 때 이미지너리 파트, 리얼 파트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 뭐예요? xi, xqt 뒤에 붙는 요 베이시스들이죠. 그래서 리얼 파트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코사인의 2파이의 fct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까지 붙어서 마이너스의 사인의 2파이 fct라고 베이시스를 놓으면 이걸 하나의 컴플렉스 숫자를 표현해주는 컴플렉스 도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복소수 도메인이라고 생각해서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로 우리가 이 GT라는 시그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은 이런 GT를 의미하는 거죠. 이 벡터를 의미하게 되고요. GT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주어지는 각각의 요 값을 우리가 x의 인페이지 텀이라고 하고요. 인페이지 텀,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쿼드러처 텀, xq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값으로 나눠서 GT를 우리가 XIT 플러스 JXQT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왜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라고 했어요?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최초의 ST를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한 SF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SF 얘를 ST를 갖다 프레이 트랜스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건 리얼 함수죠. 리얼 펑션으로 주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는 항상 복소수 함수가 주어지는데 이게 그거의 절대값을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된 이분 시그널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을 봤을 때, 이건 지금 절대값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SF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기저대역 시그널 GT에 대한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은 뭐냐면 요 모양과 동일한데 그 모양이 이제 기저대역으로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저대역으로 가서 그게 요 두 개의 파워와 동일하게 두 배가 된 모양으로 모양은 동일한데 결국에는 그 매그니튜드가 전체 파워가 두 배가 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GT에 대한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고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밴드 단으로 여기서 보낸 캐리어 주파수를 내려서 여기서의 요 주파수가 우리가 FC가 되겠죠. FC 캐리어 주파수가 될 텐데 마이너스 FC 그 값을 0으로 내린 값으로 바꿔주면서 전체 파워를 동일하게 해주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의미한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롭이라고 부르는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FDM 시그널도 이제 모듈레이션이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우리가 보낼 때 어떤 시그널을 실어서 정보를 보내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듈레이션 방식인데 그것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패스밴드 시그널, 밴드 패스 시그널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패스밴드, 밴드 패스 시그널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OFDM 트랜스밋 시그널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 단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OFDM 트랜스밋 시그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XK라는 모듈레이티드 된 컴플렉스 심벌들이 있고요. 그게 총 N개가 존재합니다. K가 0에서부터 N까지 총 N개가 존재하는데요. 그게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FC 플러스 K 델타의 FT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의 FCT 이 부분이 이제 캐리어 주파수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뒤에 붙는 부분 J의 2파이의 델타 K가 빠졌네요. K의 델타 2파이 K의 델타 F의 T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 부분이 나눠지겠죠. 이 뒷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캐리어 주파수에다가 델타 F만큼, K 델타 F만큼씩 K가 0에서부터 N-1의 K 델타 F만큼씩 서브 캐리어가 점점 증가해서 그 값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WT는 어떤 의미야? 그래서 XK는 우리가 트랜스미티드 되는 심벌이고요. 정보를 담은 심벌이 됩니다. 요 심벌 안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 값들을 실어서 보내는 그런 심벌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델타 F는 뭐죠? 델타 F는 프리퀀시를 분리해주는 우리가 서브 캐리어의 간격이죠. 서브 캐리어 간격을 우리가 델타 F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WT는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의 결과적으로 윈도우 펑션이에요. 0에서부터 1까지만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잖아요. 이거는 요거를 갖다 우리가 리얼 값을 취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리얼 값을 취해주면 이런 코사인, 사인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사인, 사인 시그널이 패스밴드 시그널이 결과적으로는 0에서부터 t까지만 값을 가지는 값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는 여기서 심벌 피리어드가 되고요. OF된 하나의 심벌에 대한 전체 길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n개는 전체적으로 서브 캐리어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그널들이 날아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0에서부터 t까지 어떤 주어진 시그널들이 있으면 우리가 0에서부터 t까지 주어진 시그널들이 있게 존재한다고 하면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이런 시그널들이 총 몇 개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존재합니까? 리얼 파트를 해주면 코사인만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 n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이 n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총 0개에서부터 n개까지 거기에 뭐가 실리는 거죠? 각각 x0부터 xk까지 이 시그널들이 다 여기 하나하나에 다 실리는 거죠. 여기 실리고 여기 실리고 여기 실리고 이렇게 쭉 실려서 날아가게 된다. 윈도우 펑션은 뭐죠? 0에서부터 t까지 이 값을 갖다가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고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딱 그 값만 보내주는 그걸 우리가 윈도우 펑션이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OFDM 시그널이 날아가는 패스밴드 시그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얘가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이 시그널들이 결과적으로는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싱크 펑션들이 시프트 돼서 나오는 형태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션들이 요거 윈도우 펑션 하나가 어떻게 보여요? 윈도우 펑션 하나가 이렇게 보이겠죠. 싱크 펑션 형태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럼 그 옆에서 각각의 지점들에서 우리가 또 이런 싱크 펑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이렇게 싱크 펑션이 또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각각의 이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지나도록 그래서 여기서 x0 여기서 x1 이런 시그널들이 겹쳐져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윈도우 시그널 하나가 결국에 싱크 펑션이 되고요. 거기서 주파수가 다 다른 값들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펄스 펑션, 시프트된 임펄스 펑션이 이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잖아요. 주파수에 따라서 그 임펄스 시프트된 놈의 컨볼루션, 싱크 펑션과 그 임펄스 펑션의 컨볼루션으로 결국에 싱크 펑션이 시프트한 형태로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래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체적인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요 차이가 얼마예요? 요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요거를 우리가 델타 F라고 놓은 거죠. 요거를 우리가 델타 F라고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체 밴드위스는 N 곱하기 델타 F에 비례해서 주어지겠죠. 그래서 N 델타 F로 주어지게 된다. FC에서부터 물론 여기서 FC에서부터 N 델타 FC 플러스의 N 델타 F까지 여기서 주어지는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사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밴드위스를 결과적으로 N개로 쪼개서 서브 캐리어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밴드위스가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델타 F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프리퀀시 셀렉티비티에 더 유리한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롭 형태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저대역으로 그걸 내리면 앞에선 여기가 FC였잖아요. 이 지점이 이제 FC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FC 더하기 0 하니까 이 지점이 FC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 FC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지점을 FC라고 놓고 FC에서부터 전체적으로 N 곱하기 델타 F만큼 밴드위스를 가지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 기저대역으로 이제 내렸을 때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엔벨롭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했던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ST 패스밴드 시그널의 어떤 부분을 빼는 거죠? 이 부분만 빼주면 되잖아요. 이 부분만 날리고 그리고 리얼 오퍼레이션을 없애주면 남는 건 뭐죠? 서메이션의 xk에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k의 델타 ft 그렇죠? 그리고 wt 윈도우 펑션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저대역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의 J, 2파이, FCT만 뺀 거예요. 그리고 리얼 오퍼레이션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그널을 자세히 보면 이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은 보시면 XK라는 어떤 웨이트가 걸려져 있는 익스포넨셜 시그널입니다. 익스포넨셜 시그널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기저대역에서의 0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임펄스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임펄스 시그널에 결국엔 WT가 윈도우 펑션이잖아요. WT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 트랜스폼 결과, 프리 트랜스폼을 해주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WT의 프리 트랜스폼이 이런 모양을 가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의 전체적인 프리 트랜스폼 결과, 우리가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 OFDM 시그널이죠. OFDM의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이에요. OFDM의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이 프리 트랜스폼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라지 GF로 표현될 거고, 프리 트랜스폼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웨이티드 썸 형태가 그대로 웨이티드 썸 그대로 주어지죠. 그래서 XK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WT라는 함수가 이런 모양이면 익스포넨셜의 J, 2파이 K, 델타 FT, 즉 우리가 2파이의 오메가의 T가 곱해진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는 결국엔 얘는 어떤 값이죠? WT라는 함수에다가 페이즈 로테이션을 해준 거죠. 시간 영역에서의 페이즈 로테이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뭘로 주어진다 그랬죠? 마이너스 값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프리퀀시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앞에서 보는 요 부분을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 해준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요 두 개가 프리 트랜스폼의 쌍이고 결과적으로 그 앞에 붙어 있는 XK는 그거의 웨이트죠. 웨이티드 썸 형태니까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T, 윈도우 펑션의 우리가 주파수 영역 표현이 결국 WT가 우리가 렉탱귤러 펑션이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싱크 펑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지는 이런 WF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프트된 형태로 얼마만큼씩 시프트돼요? 델타 F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하나가 델타 F라고 하면 델타 F의 배수만큼씩 시프트된 형태로 중복돼서 주어지는데 그거의 크기가 얼마만큼씩 주어져요? 그거의 크기가 XK로 주어지는 거죠. 이 지점의 크기가 각각이 XK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들어오니까 K 값이 n-1까지 xn-1까지 이렇게 주어져서 각각의 시그널들이 실려서 여기 이렇게 날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x의 0, 1, 2, 3 요 값이 요 꼭지점에 실려서 갈 때 그 값을 지나는 다른 서브 캐리어들, 다른 WF의 시프트된 버전들이 다 요 지점에서 뭘 지나가요? 0을 지나간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싱크 펑션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지나가서 오소고나락에 오버랩돼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 대역으로 보면 얘가 0으로 내려져서 원래는 주파수 대역이 여기서 FC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FC가 아니라 WT의 기저 대역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 우리가 구분을 하고 기저 대역과 주파수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값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각각이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밴드 트랜스밋 시그널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걸 스트럭처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우리가 앞에서 봤던 X의 K라고 하는 시그널을 얘가 어차피 디스크릿 시그널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는 컴플렉스 밸류를 가지는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첨자로 그 인덱스를 표현을 했습니다. xk 대신에 x의 스몰 k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x0에서부터 x의 n-1까지 총 n개의 우리가 심벌들을 한 번에 보내는 거죠. 패러럴하게 보내주는데 보내지는 베이시스를 어디다 곱해줘서 보내요? 1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의 델타 ft라는 거죠. 이건 k가 0일 때니까 k가 0, 요거는 k가 1이니까 이렇게 주어졌고요. 얘는 뭐죠? 얘는 k가 n-1이죠. 이 경우는 k가 n-1이니까 k가 n-1로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곱해져서 그리고 그 다음 뭐가 곱해집니까? wt는 어떤 함수였죠?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이런 윈도우 펑션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펑션이 곱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값을 GT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GT가 결국은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시그널에다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에 우리가 그걸 다시 패스밴드 시그널, 밴드 패스 시그널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죠? 예, 캐리어 주파수 FCT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리얼 펑션을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패스밴드 시그널의 정의였죠. 그래서 본 요 시그널이죠. 요 시그널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죠. 여기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 익스포넨셜의 FCT만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리얼 오퍼레이션을 갖다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요 익스포넨셜 j2파이 FCT를 GT에다가 곱해준 다음에 리얼 오퍼레이션 해주면 ST가 나오는 우리가 시그널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내지는 우리가 패스밴드 시그널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OFDM에 우리가 베이스밴드 트랜스밋 형태가 시그널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이 시그널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x0, x1, xn-1을 어디다 실어주는 거예요? x0, x1, x2, x3 이런 각각의 시그널들을 원래는 우리가 시리얼로 보내면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는 거죠. x0 하나 보내고 x1 보내고 x2 보내고 x3 보내고 심벌 피리오드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에서 시리얼로 보냈을 때 시리얼 트랜스미션을 해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시리얼 트랜스미션을 해주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x0, x1, x2, x3 이렇게 날아가는 시그널들을 시리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전체 n 곱하기 이게 총 n개를 보내는 거잖아요. 총 n개를 보내는 거를 n 곱하기 ts로 심벌을 크게 잡는 거죠. 길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요 시그널의 길이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 곱하기 ts 원래 시리얼로 보낼 때 심벌 타임의 n배가 되는 심벌 타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내주는 거죠? 얘를 패러럴하게 각각의 베이시스를 이 F0, F1에 해당되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F2는 그거의 배수 2배, 얘는 3배 이렇게 되는 배수에 대해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을 곱해서 이 각각의 심벌들을 곱해서 그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날려보낸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서메이션의 x의 k의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의 우리가 2파이의 델타 f k 델타 f라고 하죠. k 델타 f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k 곱하기 델타 f t죠. 이게 곱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결국엔 wt가 곱해진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k가 0에서부터 n-1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형태가 뭐죠? 이 형태가 결과적으로 프리의 시리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리의 시리즈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프리 시리즈고요. 프리 시리즈 형태에다가 뭘 곱해준 거죠? 여기다가 윈도우 펑션을 곱해준 거죠. 윈도우 펑션을 곱해준 것 뿐이다.
윈도우 펑션 곱해진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주어져요? 요 한 0에서부터 t까지 0에서부터 여기 nt-s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프가 어떤 얘네들이 다 합쳐진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함수가 나오는데 그 함수가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요 웨이트들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ts보다 길어진 그런 심벌들이 최종적으로 송신단에서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OFDM 시그널들을 우리가 Continuous Time에서 해석한 거예요.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OFDM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Continuous Time에서 리시버 다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다음 차시에서 보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앞에 부분, 앞에서 강의한 내용들까지 다시 꼭 꼼꼼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한 내용들도 보면서 그러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